찐 상승은 한 10월에서 한 11월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도 하고 새 대통령이 돈 풀기도 활발히 하게 될 테니까 돈은 많이 풀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한 상반기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9월 14일 오전 6시 12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어저께 저녁부터 추석 연휴 시작인데 고향에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기념인지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많이 오르고 있죠. 네, 되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6만 달러가 오랜만에 진짜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기분 탓으로. 한 2주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네, 요때 한 6만 5천 정도 됐었잖아요. 요게 한 8월 26일이었고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진 게 8월 말쯤 됐던 것 같은데 9월 달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6만 달러가 됐네요. 업비트 시세 기준으로 봐도 9월 3일 정도에 8천만 원이 넘었었고 그 가격이 이제 막 됐네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끝없는 하락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상승의 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트 잠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차트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물론 차트는 의미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은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의미가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랑 좀 느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흘러가는 게 여기 저항대 없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항선이 잘 안 걸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 선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것도 비슷하고 여기서 저항 없이 툭 떨어지니까 저항 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게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반 접으면 거의 흡사해 보이잖아요. 좌우 대칭으로 보이죠. 이제 여기서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버텨주기만 하면 한 번 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올라간다면이에요. 올라간다면 여기에선 그렇게 큰 저항대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65K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번 주에 한 65K까지는 좀 올라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9월 19일 오전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이때까지 한 7만 달러 선까지는 좀 올라섰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5일 남았는데 이 날 기점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면 이때 아마 뉴스에 팔아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때 금리 인하 25bp 인하를 좀 확실히 하게 될 텐데 물론 50bp를 기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25% 정도 금리를 낮추게 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단기적으로는 뿌익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러다가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으악 하고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조금 조정 받았다가 다시 진짜 찐 상승은 한 10월에서 한 11월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이 되잖아요. 카말라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이 당선이 되면은 25년 1월부터는 아마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쓰게 될 거거든요. 다시요. 아마도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쓰게 될 거거든요. 그럼 돈이 많이 풀린다는 뜻이잖아요. 금리 인하도 하고 새 대통령이 돈 풀기도 활발히 하게 될 테니까 돈은 많이 풀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한 상반기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해서 코인 투자하는 게
특히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럴 때 좀 보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또 김프가 엄청 빠졌죠. 그래서 테더 가격이 가뜩이나 착했는데 더 착해졌습니다. 달러도 막 빠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저점은 한 1333원까지 있었네요. 네, 엄청 쌌죠. 네, 요즘에 환율도 한번 볼게요. 환율도 와 1332원 진짜 싸네요. 그죠? 이게 1,400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1,332원까지 달러화가 내려갔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 게 거의 확실시 돼서 그렇고 아마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뭐 따라서 하겠죠. 선제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따라가면은 뭐 환율은 좀 더 오를 수 있죠. 근데 환을 예측하는 거는 이건 완전 불가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환 예측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 계속 팍팍팍 하면은 1,200원대가 될 수도 있고 혹시나 뭐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오면은 1,400원, 1,500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환을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자니까 비트코인이 한국 가격으로 높아지려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한 1,300원대인데 1,400원, 뭐 1,500원 이렇게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한국 가격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3월 달에 비트코인이 막 1억 500만 원 이럴 때는 1,400원 가까이 됐거든요. 달러 가격이. 그래서 한국 가격이 되게 높았던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가격으로는 69,000달러가 역사상 최대의 가격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1억 넘어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3월 달에. 3월 11일 날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억이 넘었어요. 제 생일이라서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거는 사실 환율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오거나 하면은 달러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거든요. 안전자산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뭐 금이나 달러. 막 이런 데 투자하잖아요. 근데 저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심지어는 금 가격도 단기적으로는 빠지더라고요. 경제 위기였잖아요. 코로나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GDP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경제 위기라는 거는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다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네,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이었죠. 2020년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2021년에는 대신에 엄청나게 GDP가 성장했어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기저효과가 뭐냐면 2020년에 이미 너무 많이 낮춰놨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정도만 해도 항상 GDP라는 게 전년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해 있게 된 거죠. 기저효과 때문에 그랬던 거긴 하지만 21년에는 그래서 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 기저효과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성장을 뭐 가져오곤 합니다. 리먼 사태 때도 그랬죠. 근데 꼭 항상 이제까지 그래 왔긴 한데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는 사실 알 수 없긴 하죠. 경기 침체는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연평균으로 대체로 한 2% 정도 GDP를 성장했다고 칠게요. 근데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1%뭐 요렇게. 그러니까 역성장은 아니고 성장률이 둔화됐다. 이런 거를 경기 침체다라고 말하거든요.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화가 그래도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때 달러화가 많이 오릅니다. 리먼 사태 때는 뭐 엄청 올랐죠. 달러 가격을 좀 볼까요? 네, 이 달러화 가격을 좀 보면 이때 엄청나게 거의 뭐 점상 같은 느낌이죠. 엄청나게 치솟은 이거 보이세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였죠. 국가부도를 맞은 거죠, 사실. IMF 때입니다. IMF. IMF 때가 지금까지도 네, 역사상 최고점인 것 같아요. 1852원 1달러에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갔냐면 911원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순식간에 2배가 됐죠. 네, 이거 거의 미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때가 리먼 사태 때죠. 이게 좀 되게 좀 어이없는 게 미국에서 지네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으켜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는데 달러화가 오히려 올랐어요. 아, 이게 진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게 좀 부럽습니다. 지네가 잘못해도 달러화가 오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0원까지 빠졌던 달러가 리먼 사태 나고 나서 1600원까지 갑자기 치솟았죠. 네, 무시무시한 이런 일이었죠. 이 이후로 비트코인이 이때 태어났습니다. 달러화 막 찍어내는 거 보고서 양적 완화라고 하죠. QE.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돈을 막 찍어내는데도 달러화가 계속 오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사실. 그리고 나서 좀 안정화되면서 달러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4년에 한 1,000원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호황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 2021년까지 뭐 부동산 가격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하고 막 그러면서 5.5%까지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죠. 요때 갑자기 치솟았던 거는 요때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 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3번 정도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IMF, 리먼 사태, 코로나. 경제 위기는 그렇게 자주 오진 않거든요. 뭐 이번에 뭐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경기 침체는 오긴 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언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보면은 약간 우상향하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우상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 한국의 경제 성장보다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요. 와, 이건 진짜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죠. 네, 한국이 그래도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인데 미국보다도 현재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있다는 거.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계속해서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험 분산 차원에서라도 이게 계속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달러 표시 자산은 첫 번째는 당연히 비트코인이고요. 두 번째는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뭐 나스닥이나 QQQ, SPY 뭐 이런 달러 표시 자산. 개별 기업은 좀 어려우니까 미국 주식에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데 투자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달러가 올라가도 이렇게 해지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요런데 좀 해지를 좀 해두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 폭발적으로 돈을 미국에서 찍어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은 상태라서 돈을 막 찍어내기가, 돈을 찍어낼 때 부채를 많이,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는 거죠. 부채가 많으면은 이자율이 높으면 계속해서 미국의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요즘에 1년에 한 1조 달러 정도 넘었죠, 이제.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비트코인 시총 정도 되는 게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 부채가. 이건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한 2%대까지는 낮출 것 같거든요. 한 2,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올해 한 3번 낮추고 내년에도 한 3, 4번 낮추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한 3, 4번 낮추고 이러면 거의 한 10몇 번 되잖아요. 8번 낮추면 2%고요. 12번 낮추면 3%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3% 정도 낮춰서 한 2.5% 안팎까지는 낮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미국의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한 요 정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낮춰진다고 치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요 정도 수준에 맞춰지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돈이 많이 풀리면 그냥 현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손해일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건 뭐 그거는 좀 현명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8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럼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금리도 낮추고 이제 내년 정부가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돈을 많이 풀게 될 거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그냥 국민들한테 돈을 그냥 달러를 막 줬죠. 그러면서 자산 버블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자산들이 버블하는데 버블이 되면은 자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올라갔고 주식도 많이 올라갔죠. 비트코인도 그때 많이 올라갔었고 거의 뭐 한 3,000불대, 한 4,000불 정도에서 6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15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한 16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실제로는 한 2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 8천만 원이 지금 절대 가격으로 보면 싼 가격이 아닌데 이게 뭐 향후 10년 안에 뭐 10배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돈을 계속 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물리학에서 말하는 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부채가 현재 뭐 예를 들어서 35조 달러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35조 달러라고 칠게요. 근데 갑자기 부채가 계속 줄어들면서 뭐 3억 달러, 3조 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 빚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네, 이게 방향성이에요. 엔트로피 증가하는 쪽으로만 가지 이게 줄어드는 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계속 풀리는 쪽으로만 갑니다. 이게 뭐 일시적으로는 잠깐 줄어들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게 방향성은 좀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요. 계속해서 돈은 풀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다들 돈 풀기로 해결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법을 아무도 몰라요.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는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개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상 뒤로 돌아가는 일은 제 생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방향성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원화로 하냐, 아니면 달러로 하냐, 비트코인으로 하냐, 여러분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화로만 저축을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하는 거는 그만큼 모든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가능성도 있고 계속해서 돈 풀기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원화로 예금만 한다면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일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약은 하되 저축은 요런 것들로 하는 게 어떨지 제가 뭐 제안하는 바입니다. 달러가 많이 떨어졌네요. 계속 떨어질 수도 있죠. 네, 달러의 환은 제가 진짜 뭐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환은 미국 달러 가격은 계속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동안에도 네,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도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까는 한 6만 달러 정도에서 제가 방송 시작한 것 같은데 한 6만 349달러까지 좀 올라가 있네요. 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빠질 만큼 빠져서 올라갈 때 돼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당한 것 같아요. 요즘에 비트코인 ETF 보면은 좀 다시 유입이 좀 나타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물론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계속 쭉 마이너스만 나오다가 이제는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블랙락에서 좀 마이너스만 2번 나오고 계속 0표 클럽이거든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블랙락에서 순유입이 있어야 좀 가격을 끌어올리기가 좋은데 뭐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나오긴 하겠죠. 이제 금리 인하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근데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25bp 인하하는 거는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근데 반영이 돼 있는데 가격은 오르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연준에서 25bp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 그러면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
네, 저도 거기에는 찬성하거든요. 하지만 뭐 이미 충분히 빠졌다가 조금 올랐는데 이걸 또 다 토해낸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는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조금 조정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조정받고 시간 조정 조금 준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9월 19일 근처에는 한 7만 달러 부근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6만 5천 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좀 저항을 맞긴 맞을 거예요. 요걸 뚫어내면은 70K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앞으로 좀 차트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 인하는 정말 전 세계적인 이벤트잖아요. 네, 금리 인하가 되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때를 다시 깨는 일은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번 사이클에서 아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요때가 역사상 최저점이 될 것 같아요. 이 밑으로 더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이것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 근처에도 못 올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여기 매물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60K잖아요. 그러니까 9월 19일 전에 한 요 정도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한 64에서 65K. 그러면 한국 가격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8,500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시점까지 일주일 내에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좀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 탄력받아서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항상 올라갈 때도 좀 버블이 끼고 떨어질 때에도 좀 공포가 섞여가지고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빠지거든요. 네, 우리가 이때 경험을 했죠. 공포 때문에 더 많이 빠지는 거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조정은 있겠지만 시간 조정이든 뭐 횡보하든 가격 조정이든 약간 좀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탄력을 혹시 받으면 요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뭐 차트적인 관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이후로는 여기까지 올랐든 여기까지 올랐든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또 작지 않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가 호재가 뉴스에 팔아라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호재가 실현된 거라서 좀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폭으로 만약에 7만까지 갔다고 해도 한 6만 5천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6만 5천까지 간다 하면 한 6만까지는 다시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정 뒤에는 다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벌써 우리 올해도 거의 다 갔어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3분기도 끝이죠. 이제 4분기가 코앞인데 4분기에는 그래도 좀 이 역사상 최고점 한 7만 3천 달러를 7만 4천을 올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도 그때랑은 뭐 김프라던가 달러 가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7만 4천 달러가 한국 가격으로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1억 될까 말까 하네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많이 느낌이 틀리죠. 옛날에는 1억 3천 달러, 7만 3천 달러 됐을 때도 1억 5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아마 7만 4천이 돼도 1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가격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졌어요. 달러도 빠지고 김프도 빠지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국인의 투심까지 되돌아와서 김프까지 뭐 한 5, 6% 끼게 된다면 한 5%만 껴도 1억 5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김프가 뭐 5%에서 10% 정도 끼는 건 상승장에서 그냥 일상이거든요. 네, 지금은 김프가 되게 낮지만 그때쯤 되면 김프가 충분히 높게 낄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김프가 한 8%에서 10% 됐어요. 많이 낄 때는 한 16% 됐거든요. 그래도 올해 다시 1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고점에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뭐 한국 가격으로는 모르겠지만 미국 가격으로 한 14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대선 좀 보면은 해리스가 좀 우세해졌죠. 아시다시피 이게 폴리마켓은 트럼프 쪽이 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더 높게 나왔다는 거는 해리스가 꽤 많이 앞서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좀 해리스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씩 기우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면 비트코인에도 좀 더 큰 호재가 단기적으로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습니다. 해리스는 뭐 암호화폐 쪽 이야기는 아예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호재는 아닙니다. 규제만 안 해줘도 고맙겠다. 예, 뭐 규제만 안 해도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갈 거니까. 펜실베니아도 네, 상당히 많이 붙었네요. 네, 그리고 위스콘신도 격차가 더 많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 같고요. 네바다도 이렇게 뭐 반반으로 됐고,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박빙이긴 합니다. 아직은 박빙이긴 한데 해리스 쪽으로 점점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제 마음속으로는 해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트럼프가 되면 땡큐인 거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마음은 일단 좀 비웠습니다.